안녕하십니까. 사리스마의 농사직설. 오늘은 손님이 갖고 오신 벵갈 고무나무 잎에 붙어있는 진딧물 보이시죠? 진딧물. 이 진딧물을 한번 현미경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이 벵갈 고무나무는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요, 화훼 농가에서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 시설 내에 있는 거죠. 손님께서 약을 쳐도 진딧물이 잘 안 죽는다고 이 잎을 가지고 오셨어요. 종은 아마도 목화 진딧물인 것 같아요. 보통 진딧물이 수명이 한 달 정도 되는데 30일. 약충도 보이고 큰 것들 성충도 보이죠. 워낙 흔하게 생기는 벌레라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직접 확대해서 보게 되면 조금 혐오스러울 수는 있으나 어쨌든 가해하는 모습들을 머리에 각인함으로써 이 해충을 방지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좀 혐오스러울지 모르는 걸 보여드립니다. 약충입니다. 얘들은 약충.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죠. 여기다 친 약이 비카드를 쳤다고 합니다. 이 약입니다. 비카드. 작용 기작이 4A. 주로 이제 흡집해충 진딧물 잡는 약들이 전부 대부분 보면 4번 계통의 약이 많아요. 이쪽 약들이 워낙 사용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장성이 생겨서 약을 쳐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얘들은 그 세대가 짧기 때문에 그 세대가 반복되면서 이 약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진 그 개체가 한두 마리만 생겨도 그 한두 마리가 번식을 해버리면 약이 듣질 않아요. 근데 그게 저항성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작용 기작을 바꿔가면서 약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작용 기작 4번의 약들 말고 좀 추천해드릴 만한 약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4번이 저항성도 문제지만 벌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꿀벌이 실종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나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용이 제한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29번 이 세티스라는 약인데, 이 약이 세티스 옆에 보면 벌도 한 마리 그려져 있죠. 이게 벌에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존에 쳐왔던 약들과 작용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약을 사용하시면 저항성 문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세티스도 사실은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 모벤토라는 약인데요. 작용 기작이 23번입니다. 이 모벤토 같은 경우는 진딧물도 되고요, 참원정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깍지벌레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흡집하는 해충에 대해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리고 침투 이행성이 있어요. 이 4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약들은 약이 접촉된 그 부위뿐만 아니라 접촉이 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이행을 해서 그쪽까지도 약성이 발휘가 됩니다. 작용 기작을 서로 달리해서 사용할 때는 이런 4번 계통의 약을 많이 쳤다고 하면 지금 세티스 같이 29번 또는 모벤토 23번 이 바이러스 만든 약입니다. 이런 약들을 사용함으로 해서 방제가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꿀벌에 대한 안전성 뭐 이런 게 높기 때문에 벌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농가에서 사용할 때 굉장히 좀 유리합니다. 지금 잎자루입니다. 잎자루 쪽에 붙어있는 진딧물이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혐오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보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린 개체들도 많이 보이죠. 구침을 이용해서 식물의 체관에 있는 양분을 뺏어가죠. 그리고 일부 남은 당분을 배출을 함으로써 잎을 끈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보통은 개미들이 여분의 당을 가져가요. 그래서 이 애들은 개미와 공생을 하게 되죠. 진딧물을 괴롭히는 그런 벌레들을 개미가 막아주기도 합니다. 진딧물이 있는 데는 항상 개미가 보입니다. 식물체에 개미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들이 관찰이 된다고 하면 진딧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키가 작은 뭐 이런 우리 채소류들은 눈으로 직접 보면 되겠지만, 나무 같은 경우 특히 소나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에 이동이 활발하다고 하면 깍지벌레류나 진딧물류가 있는 겁니다. 진딧물이 이 당을 전부 쓰지 않고 일부 배출을 하는 이유가 당을 내주고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보호비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목화 진딧물에 대해서 현미경, 검경을 해봤고요. 거기에 대한 약재 2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약 외에도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고, 올해 신약도 하나 출시가 됐어요. 최근에 개발된 약 중에 딘프로피리다즈라고 경농에서 두레온이라는 상표명으로 나오고요, 농협 케미칼에서 카드리온이라는 상표명으로 출시가 되고, 한국삼공에서 이피콘이라는 상표명으로 올해 출시가 됐죠. 방금 보신 저항성 목화 진딧물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이 목화 진딧물이 문제가 되는 농가에서는 새로 출시된 같은 약입니다. 상표명은 이렇게 다르나 두레온, 카드리온, 이피콘, 품목은 딘플로피리다즈, 작용 기작 36번에 해당하는 약입니다. 이 약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 약을 제가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새로운 작용 기작이기도 하거니와 최근에 개발됐기 때문에 그 약에 대한 안정성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수용해도가 좋아서 굉장히 물에 잘 녹고요. 물과의 친화성이 높습니다. 가수분해 또는 경시 변화라 그래서 약을 물에 타게 되면 물의 산도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약 같은 경우는 pH 4에서 7 구간까지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가수분해라든지 경시 변화가 일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약을 사용할 때 지하수나 뭐 이런 것들의 산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약효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토양 잔류성이 또 이게 굉장히 낮아서 토양의 잔류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침투 유행성도 있고요. 침달성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이 약을 치고 나면 새로 신초가 계속 자라나잖아요. 이 부드러운 부분에 진딧물이 붙게 되는데 약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신초가 자라나더라도 그쪽 부위까지 약이 이행이 돼서 약효가 발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꿀벌 또는 유익충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 요즘 약들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벌 독성이 없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인축에 대한 독성도 굉장히 낮고 안전하게 출시가 됩니다. 자, 어쨌든 한국 30에서 나오는 이피콘 식물질로 제조된 진딧물약 이피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모카 진딧물에 대한 것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리스마였습니다.